퇴직 후 30년 누군가는 매일 웃으며 두 번째 인생을 살고 누군가는 후회와 외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같은 나이, 같은 은퇴.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비밀은 단 네 가지에 있습니다. 시간, 건강, 관계, 그리고 돈.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인생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퇴직 후 삶이 가장 먼저 바뀌는 지점은 시간의 성격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 시간은 촘촘히 계획되어 있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회의 시간, 보고, 마감, 점심 약속, 퇴근 후의 약속까지 일정이 우리를 끌고 다녔지요. 그런데 퇴직을 하는 순간 그 촘촘한 시간이 한꺼번에 비어버립니다. 달력은 텅 비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가끔은 이 자유가 해방처럼 느껴지지만 오래가지 않아 공허와 불안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시간은 채워야 의미가 생기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 몇 달은 달콤한 함정입니다. 늦잠을 자고 오랜만에 낮잠도 자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몰아보며 웃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쉬어야지.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쉬는 것만으로는 시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쉬는 행위는 다음에 해야 할 무엇이 있을 때 비로소 달콤한 휴식이 됩니다. 다음이 없을 때의 쉼은 곧 무료함이 됩니다. 무료함이 길어지면 무기력으로, 무기력이 길어지면 우울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막연히 상상한 황금 같은 노후가 현실에서는 회색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실제로 퇴직 후 1년을 텔레비전과 술로 보낸 분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행복했다고 합니다. 늦잠에서 깨어 천천히 밥을 먹고, 낮에 동네 친구를 만나 막걸리를 한잔하고, 저녁엔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유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일이 오늘과 똑같다면 다다음 날도 똑같겠지. 그럼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감각, 방향을 잃은 나침반 같은 마음. 그때부터 수면은 흐트러졌고 식사는 불규칙해졌습니다. 심장은 멀쩡했지만 삶의 박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작고 소박한 목표로 하루를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그는 퇴직 첫날 작은 공책 하나를 샀습니다. 표지에 두 번째 인생이라고 적고 맨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아침 7식 이상, 15분 스트레칭, 물 2컵, 텃밭 물주기, 20분 걷기, 오늘의 사람 한 명에게 안부 전하기. 누군가 보기엔 유치할 정도로 단순한 목록이었지만 그 공책은 그의 노후를 지켜주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한 줄씩 체크 표시에 동그라미를 쳤고 밤에는 오늘의 기쁨 한 가지를 적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다. 슈퍼에서 초등학생이 문을 잡아줬다.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이 유난히 맛있었다.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자 그의 표정은 더 단단하고 평온해졌습니다. 핵심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작은 목표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길기 때문에 크고 대단한 계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작고 구체적인 행동이 하루의 리듬을 만듭니다. 아침에 커튼을 걷고 5분간 환기하기. 발끝부터 머리까지 10가지 스트레칭. 계단을 하루에 20층 오르내리기 대신 3층만 2번 오르기. 점심 후 15분 산책. 저녁 9시 이후 휴대폰 내려놓기. 이렇게 작게 설계된 목표는 실패 확률이 낮고 성취감은 빠르게 줍니다. 작은 성취가 하루의 톤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 긍정이 다음 행동을 부릅니다. 이것이 노후 루틴의 선순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목표 있는 하루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아침 마이너스 한낮 마이너스 저녁 3분할 설계입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루틴으로 시작합니다. 기상 창문 열기 물 2컵 10분 스트레칭 짧은 산책. 이 루틴만 유지해도 우울감과 무기력의 파고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한낮에는 집중과 교류를 배치합니다. 한 가지 집중 과제와 한 가지 교류 과제를 넣습니다. 저녁에는 정리와 감사입니다. 오늘의 성과 한 줄, 내일의 목표 한 줄, 감사 한 줄. 이 세 줄만 써도 하루의 방향이 눈에 잡히고 다음 날의 동력이 생깁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숫자로 구체화하세요. 운동하기 대신 계단 3층 2번. 책 읽기 대신 10페이지. 정리하기 대신 서랍 한 칸. 숫자는 마음의 저항을 줄이고 완료의 기쁨을 확실하게 만듭니다. 또한 시간 고정보다 순서 고정이 실패를 줄입니다. 8시에 반드시 산책이 아니라 기상 후 30분 안에 산책. 노후의 장점은 시간이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유연함을 살리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면 절대 시간보다 순서를 고정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노후의 목표는 비교에서 출발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젊은 날의 나와 비교하거나 이웃의 생활과 비교하면 금세 좌절이 찾아옵니다. 좋은 목표는 어제의 나와만 비교합니다. 어제보다 한층 더 걸어보자. 어제보다 5분만 더 읽어보자. 이 작은 비교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또한 목표 항목은 추가보다 교체가 효율적입니다. 이미 가득 찬 하루에 무언가를 더 넣으면 금세 과부하가 걸립니다. 대신 TV 30분을 산책 15분 스트레칭 10분으로 바꾸는 식의 교체가 지속 가능합니다. 혹시 나는 원래 꾸준하지 못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도구의 힘을 빌리세요. 벽에 붙이는 달력 체크, 모래시계, 휴대폰 타이머, 만보계. 보이는 도구는 행동을 끌어내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특히 달력의 오표시는 중독적입니다. 빈칸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연스러운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짝꿍 약속을 활용하세요. 친구와 매일 오전 10시에 15분 통화하며 서로의 목표를 확인하는 방식. 인간은 혼자보다 함께일 때 훨씬 꾸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우리를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는 과감히 목표를 줄이거나 쉬어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복기력입니다. 하루 이틀 흐트러져도 3일째에 다시 돌아오는 힘. 그 힘이 노후의 안정감을 만듭니다. 작은 목표, 유연한 태도, 그리고 꾸준히 돌아오는 복기력.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목표 있는 하루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목표로 하루를 설계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점심 후 10분 산책. 친구에게 안부 문자. 서랍 한 칸 정리. 그리고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했어. 나는 오늘도 내 삶을 한 걸음 움직였어. 노후의 삶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걸음의 합입니다. 목표 없는 하루는 우리를 제자리 걸음시키지만 목표 있는 하루는 우리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앞으로 보내줍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건강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말은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실제로 노후에 들어서야 그 의미가 피부로 와닿습니다. 퇴직 후 30년 동안 잘 사는 사람과 후회하는 사람의 갈림길은 건강에서 시작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며, 손주와 놀고 싶어도 무릎이 아파 앉아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반대로 몸이 건강하다면 가진 것이 적더라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숨이 가쁘지 않은 심장, 밝은 세상을 똑바로 보는 두 눈, 이 세 가지가 노후를 빛나게 하는 기초 자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퇴직 후 매일 새벽 공원을 걸으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했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 30분, 1시간이 되었고 5년이 지난 지금은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해 함께 달립니다. 그는 늘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을 거야. 그의 주름진 얼굴은 오히려 생기로 빛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운동은커녕 집 앞 슈퍼 가는 것도 귀찮다며 늘 소파에 앉아 TV만 보셨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혈압과 혈당은 높아졌으며 병원은 그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움직였어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건강은 노력한 만큼 되돌려주지만 외면하면 그대가 또한 냉정하게 돌아옵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걷기입니다. 거창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걷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혈관을 열어주고 뼈와 근육을 지켜주며 무엇보다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걷기는 몸과 정신을 동시에 치유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20분은 비타민 D를 충전하고 기분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비밀은 식습관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흔한 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은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몸에는 독이 됩니다. 반대로 채소, 통곡물, 생선, 견과류는 노후의 몸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고 심혈관계 질환도 적습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이 곧 삶을 바꾸는 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수면입니다. 노년에는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수면의 질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은 면역력을 무너뜨리고 우울감을 높입니다. 밤 11시 전에는 불을 끄고 아침 햇살과 함께 일어나며 낮잠은 20분 이내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은 몸뿐 아니라 정신의 균형도 지켜줍니다. 네 번째 비밀은 정기검진입니다. 몸에 특별히 불편함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 혈액검사, 뼈 밀도 검사는 나이가 들수록 필수입니다. 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병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방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은 노력과 관리의 결과입니다. 하루 이틀 신경 쓴다고 바뀌지 않지만 매일 쌓아가는 작은 습관이 10년 뒤, 20년 뒤에 당신을 바꿉니다. 잘 사는 노후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만의 건강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스트레칭 10분, 하루 30분 걷기, 싱겁게 먹기,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검진. 이 5가지를 꾸준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병원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후일까요? 아니면 산책길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웃는 노후일까요? 선택은 지금 이 순간의 습관이 만듭니다. 건강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걸음이 모여 긴 30년을 빛나게 합니다. 퇴직 후 30년 동안 잘 사는 사람과 후회하는 사람의 차이. 세 번째는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평생 직장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직장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매일 함께 점심을 먹고 커피를 나누던 사람들도 퇴직 후에는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새 서로의 소식조차 모르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관계를 심지 않는다면 노후는 외롭고 고립된 섬이 되기 쉽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75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서도 가장 큰 결론은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을 지켜준다였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함께 웃고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결국 수명을 늘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은퇴 후 마을 주민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료하던 시간을 채우려는 마음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같은 반 사람들과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글씨를 쓰고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며 끝나고는 차를 마시러 다니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내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만들 줄 몰랐어. 하루하루가 다시 즐겁네. 반대로 어떤 분은 퇴직 후 사람 만나는 것이 번거롭다며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가족 외에는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닫혔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외로움에 빠져 우울증을 겪었고 몸까지 쇠약해졌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단절은 마음뿐 아니라 몸의 건강까지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요? 첫째,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림, 음악, 운동, 텃밭 가꾸기 등 평생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것들을 시작해 보세요. 그곳에는 같은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둘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지역 아동 돌보기, 환경, 정화활동 등은 나눔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선물합니다. 셋째, 동호회와 모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모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대가 아니라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대 간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노년의 고립을 줄이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온라인 독서 모임, 유튜브 커뮤니티 등도 훌륭한 관계의 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낯설지만 배우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결국 퇴직 후 잘 사는 사람은 관계를 새롭게 심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하거나 차를 마실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반면 후회하는 사람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로움에 자신을 가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언제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적막한 집안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웃으며 삶을 나누는 모습일까요? 관계는 나무와 같아서 심고 가꾸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새로운 관계에 씨앗을 뿌린다면 10년 후 당신의 노후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할 것입니다. 퇴직 후 30년 동안 잘 사는 사람과 후회하는 사람의 네 번째 차이는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배우자와 마주하는 시간은 저녁 잠깐과 주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루 24시간을 같은 집에서 함께 보내다 보니 평생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부부 사이도 새로운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부부가 퇴직 후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를 실감합니다. 생활 리듬이 다르고 집안일을 두고 다툼이 생기며 무엇보다 내 시간을 빼앗긴다는 감정이 커지면서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부부는 이 시기를 인생의 두 번째 신혼으로 만들어갑니다. 요리도 함께하고 여행도 다니고 늦게나마 같은 취미를 즐기면서 다시 젊은 시절의 설렘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결국 차이는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남편이 퇴직한 뒤 아내가 다니던 동네 요가 교실에 함께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수업을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면서 오히려 대화가 늘었습니다. 남편은 나는 은퇴가 아내의 세상에 초대받는 기회였다고 말했고, 아내는 남편이 친구 같아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아내의 생활 방식에 간섭했고, 아내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잃었다는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화는 줄고 서로 불만을 쌓아두다 보니 결국 말조차 하지 않는 동거인으로 변해갔습니다. 퇴직 후 작은 갈등을 제때 풀지 못하면 그것이 쌓여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차이가 확인됩니다. 한국 가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년층은 우울감이 40% 낮고 건강 상태도 더 양호하다고 합니다. 즉, 부부 사이의 정서적 안정이 곧 육체적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부부는 40년 가까이 갈등 속에 살았지만 은퇴 후 손주 돌봄을 계기로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를 함께 돌보며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웃은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동의 목표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존중입니다. 은퇴 후에는 역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나누고 상대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통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짧은 질문이 갈등을 막고 마음을 열어줍니다. 셋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산책, 운동, 여행, 취미 등 두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늘릴수록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만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관계입니다.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노후 전체가 안정되고 풍요롭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갈라진 사람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로워도 허무와 외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차 한 잔 앞에서 고마워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사소한 표현 하나가 노후의 전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잘 사는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웃으며 늙어가는 사람이고, 후회하는 사람은 배우자와 등을 돌린 채 외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퇴직 후 30년 잘 사는 사람과 후회하는 사람의 다섯 번째 차이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노후의 품격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금액을 가진 사람이라도 쓰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노후를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불안감 때문에 돈을 움켜쥡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두렵고 혹시 모를 병원비나 위급 상황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아끼다 보면 정작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지 못하고 불안 속에 갇혀버립니다. 반대로 돈을 무계획적으로 소비하면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부부는 평생 모은 돈으로 큰 집을 유지하며 자녀들에게 언젠가 다 너희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미 각자 삶에 바빠 부모 집을 찾지 않았고 결국 두 분은 넓은 집에서 외롭게 살다 갔습니다. 돈을 쌓아두기만 했던 것이죠. 반대로 또 다른 부부는 퇴직 후 적금을 깨서 해마다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한 사진과 추억이 가득했고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시간을 평생의 선물로 기억했습니다. 돈을 경험과 추억에 쓴 덕분에 가족의 관계와 행복이 깊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대의 행복 연구에서도 돈을 물건이 아닌 경험에 쓰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행, 배움, 나눔 같은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으로 남아 행복을 이어가지만 단순한 물질적 소비는 금세 익숙해져 버립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어르신은 노후 자금을 지역 사회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노후가 불안하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그는 내가 떠난 후에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 것이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나눔의 소비는 본인에게도 큰 자존감과 만족을 줍니다. 반대로 돈을 자기만을 위해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재산이 많아도 불안과 공허 속에 노후를 보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크게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와 의미입니다. 건강을 위해 쓰는 돈, 배우자와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쓰는 돈, 그리고 사회와 나누는 돈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소비, 남과 비교하기 위한 과시적 소비는 허무와 후회만 남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해 아끼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은 결국 내 삶의 이야기와 추억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커피 한 잔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마시며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마음을 나눠보세요. 돈은 줄어들지만 그 기억과 행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 후 잘 사는 사람은 돈을 품격 있게 쓰는 사람이고 후회하는 사람은 돈을 두려움과 집착으로 묶어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 30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태도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따뜻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